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을 간다. 나는 숙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5일치 짐을 싸왔다. 같이 다니는 회계사님의 차가 도착했다. 대부분 지방 출장을 갈 때에는 근처 사는 다른 회계사님의 픽업을 받아서 거래처까지 같이 간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출장이 별로 없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1년 중 반 이상이 지방 출장이었던 적도 있다. 외국인들의 진입과 그리고 쓰레기 같은 맨날 지하로 다니다가 한 번씩 지상으로 다니면 서울이 이렇게 컸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이 아무리 유사 의정부라도 1시간이 지나와야 롯데월드 타워가 보인다. 아직 30분은 더 가야 된다. 거래처 사무실에 도착했다. 회계사는 거래처 즉 피감회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사무실은 정작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각각의 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다. 이곳은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보고서 제출 및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다. 1년에 나와야 되는 일수를 따져보니 2달씩이나 된다. 지금도 2주 전에 보고 또 보는 것이다. 한 팀이 주로 서너 명으로 구성되고 추가로 인원이 필요할 때는 다른 팀의 시간 되시는 회계사님을 용병으로 초청한다. 지금 명함을 주고받고 계신 분이 오늘의 용병이다. 대충 아침 풍경은 이렇다. 피감회사와 초면인 경우 명함을 주고받고 각자 자리를 세팅하고 나는 메일을 확인한다. 첫날 오전 시간은 한 것도 없이 시간이 빨리 간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으러 간다. 이곳은 구내식당이 있어 여기서 밥을 먹는다. 밥은 꽤 잘 나오는 편에 속한다. 오늘은 니모가 나왔다. 맛있게 잘 먹었다. 점심시간 빈 감사장을 둘러보면 노트북, 널브러진 전선, 달달한 게 땡길 때 먹으라고 준 간식, 그리고 감사 자료들이 보인다. 피감업체에서 감사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회계사가 하는 일이다.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다. 세무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변호사도, 변리사도, 노무사도 잘 아는데 이상하게 회계사만 좀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다. 회계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만 그 중에 회계감사란 업무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회계사 고유의 업무이다. 요즘 여기저기 횡령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회계사는 회사의 횡령 등 부정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를 따진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회계감사의 목적 자체가 부정 적발은 아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만 되어 있으면 적정 의견이 가능하다. 감사 자료들을 한번 보면 많은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맞게 들어가는지 보면 된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재무제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장이라는 건데 이걸 나는 보기 좋게 편집해서 쓴다. 감사 업무를 그만둔다고 하여 회계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세무 업무도 할 수 있고 일반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할 수 있다. 실제 지금 김현장에서 일하는 동생도 있고 코인 거래소에서 일하는 동생도 있다. 그리고 나도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몇 년 전 폐업 회계사 40% 이상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는데 회계사에서 폐업이란 백수가 아니라 감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댓글에 회계사 되어도 백수니 이런 글들이 있던데 의도한 기사에 속아 넘어간 댓글일 뿐이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한 밥 굶을 일은 없다. 오늘은 혼자 숙박하기로 한다. 숙소는 호텔이 아닌 모텔급 정도에서 정해진다.
출장이 많으면 숙박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출장도 숙박도 그렇게 재밌더니 이제는 호텔이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작년에 서울 구석에 붙어 있는 집으로의 이사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하기로 하였다. 동네가 예뻐서 한 바퀴 둘러보기로 한다. 오늘 저녁 감동 일환을 먹고 낮에 하지 못한 일들을 숙소에서 틈틈이 한다. 회계사 업무 자체가 이동 시간이 길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하지 않으면 일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다음날 다시 출근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반복한다. 오늘은 우리 팀 한 명이 빅4로 간다고 밥을 같이 먹기로 했다. 여기서 빅4는 회계법인 중에 큰 순서로 네 번째 회계법인까지를 묶어서 빅4라고 말한다. 올해도 회계사 시장은 역대급으로 호황이라 우리 같은 로컬들은 올해도 인력 부족으로 개고생이 예상된다. 합격을 빨리 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바람이 있지만 돌아보면 시장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나는 회계사 시험 제도를 바꿀 만큼 시험이 어렵던 해 합격을 했지만 그해 회계사 시장은 최악이었다. 역시 인생은 타임이다. 가는 넌 뭐가 이쁘다고 소고기까지 사준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소고기를 사준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 2년 뒤에 다시 오라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입퇴사가 작고 동일한 회계법인을 2번 이상 입사와 퇴사를 한 사람이 종종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다. 이분들은 생생정보통에서 국물이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공중파 방송까지 탄 분들이신데 여긴 킬이 안 돼서 나오기 싫으신가 봅니다. 진짜? 나는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학교를 다니는 중에 시험을 합격한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회계사 사무실의 기장 직원으로 1년을 일했고 서울로 올라와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다. 그 돈을 미천 삼아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내 돈으로 공부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비아냥대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그것들보다 시간이 흐른 뒤에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련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세무사 2년, 회계사 2년, 총 4년 만에 2가지의 시험을 합격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최악이었고 나는 회계사들이 꺼려있는 제2금융권 감사, 아파트 감사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어차피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 학벌과 내 나이와 내 성별이 큰 것을 기대하지는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일이 재밌었고 순간순간 살아오다 보니 빅4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다 아는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상장회사 감사도 하게 되었다.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회계 처리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 회계 처리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궁금한 것은 질문하고 잘못된 회계 처리는 수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담당자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오늘은 필드 철수하는 날이다. 일주일 동안 발견한 사항과 개선해야 될 점을 회사의 회사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을 클로징이라고 부른다. 클로징 화면은 따로 담지는 않았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떠다니던 곳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구가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공부에 2달에 한 번꼴로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총무팀과의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어색한지 다들 손을 뻗고 다른 팀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몇 달 만에 본다. 뭐야 이거 나 유튜브 나오는 거야? 정작 울팀 상무님과는 서로 인사하지 않는다. 이분은 요즘 방송 분량에 욕심이 생기나 보다. 나는 내 자리가 없다. 사무실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1시간 이상 잘 있지 않아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날은 가장 깨끗한 빈자리에 앉으면 된다. 물론 친한 분들이고 사전에 양해를 다 구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 오니 인사 나눠야 될 사람이 많다. 다른 사무직처럼 책상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가 사무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켜고 설치해야 될 것이 많다. 드롭박스가 있지만 나는 외장 하드를 따로 들고 다닌다.
현장에서 한 일을 집에서 마무리 짓고 사무실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 아무리 전자적 수단으로 업로드를 시켜도 서류 작업할 것들이 있다. 최종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인오프하면 이제 내가 해야 할 보고서 작업은 끝이 난다. 어떤 그릇은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다.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은 자기만의 모양과 용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많은 일을 담아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불행히도 나는 후자다.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고 싶지만 타고난 용량의 한계로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나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22년도가 어색한데 벌써 8개월이나 지난 줄도 모를 만큼 올 한 해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나는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아쉽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